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핫한 토픽을 들고 왔어요. 우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갑자기 15년 만에 대변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가 바꿔달라고 했나요? 2025년 9월 23일부터 순차 업데이트가 시작됐는데 지금 SNS는 완전 난리예요. 절대 업데이트 안 한다. 이전 버전으로 돌려달라. 이런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자, 일단 카카오톡이 뭘 어떻게 바꿔놨는지부터 보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 탭이 완전히 다른 생물체가 됨. 그 익숙한 기억 니은 든 친구 목록 기억나시죠? 15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그 깔끔한 리스트 없어졌습니다. 대신 뭐가 나왔냐면 친구들이 프로필 바꾸고 상태 메시지 바꾸고 스토리 올리는 게 다 타임라인으로 쫙 나와요. 마치 페북이나 인스타 보는 것처럼. 처음 보면 진짜 당황스러워요. 내가 카톡을 켠 건가? 인스타를 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채팅방도 이제 정리정돈의 시대. 이건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채팅방을 폴더별로 정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안 읽은 메시지만 모아서 보는 기능도 생겼는데 이거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이제 보이스톡을 녹음해서 텍스트로 바꿔주고 심지어 요약까지 해준대요. 회의했던 내용을 풀로 다 못 들었을 때 요약본까지 만들어주니 와, 이거는 진짜 2시간 통화한 건데 결론은 치킨 먹자였음. 이런 식으로 요약해주는 건 아닐 테지만 엄미용으로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가 카톡에 직접 들어왔어요. 이제 대화하다가 막히면 AI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새로운 지금 탭 등장. 여기서는 숏폼 영상이랑 트렌딩 토픽, 오픈 채팅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요즘 다들 숏폼 보잖아. 우리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났을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야, 나는 메신저를 쓰고 싶었어. SNS가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카톡 친구 목록에는 누가 있나요? 진짜 절친들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3년 전에 과외 한 번 받았던 선생님, 회사 동료, 그것도 별로 친하지 않은 동네 부동산 중개사분, 택시기사님, 번호 조장해뒀던 고등학교 동창, 졸업 후 한 번도 안 만난 이런 분들한테까지 내가 프로필 바꿨다는 알림이 가고 반대로 이분들 근황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피드 스타일로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김을 찾으려면 기획 부분으로 가서 쭉 내려보면 되잖아요. 이제는 검색을 하거나 피드를 스크롤해서 찾아야 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야, 카톡이 이상해졌어. 친구들이 다 어디 갔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카톡은 원래 정말 개인적인 소통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친구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저 사람이 새벽 3시에 프로필 바꿨네.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담스럽죠. 특히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과도 카톡 친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내 개인적인 활동이 노출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좀 그렇지 않나요? AI 기능은 좋은데 좀 무섭기도 하고 AI 기능 자체는 좋아요. 정말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내 음성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분석한다는 건데 상대방은 동의했나?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챗 GPT는 좋은데 카카오만의 특별한 AI가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쓰는 건데 굳이 카톡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 선택권을 달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변화인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어요. 싫으면 쓰지 마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기능만 끌고 싶어, 저 기능만 켜고 싶어 이런 세세한 조절이 어려워요.
친구 피드 기능을 아예 끄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카카오는 뭐라고 변명하고 있을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그들의 변명, 아니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카카오 측은 요즘 사람들은 단순한 메시징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더 풍부한 소통을 원한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확실히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 스토리나 틱톡 같은 걸로 일상을 공유하는 데 익숙하긴 해요. 하지만 그게 카톡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일까요? AI 시대에 뒤처질 수 없어요.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요즘 모든 앱이 AI를 넣고 있잖아요. 음성통화 요약 기능 같은 건 정말 유용할 것 같고 번역 기능도 좋고 근데 좀 더 신중하게 도입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개인정보는 안전해요. 온 디바이스 AI를 쓴다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보호되는 건데 이런 궁금증이 많아요. 좀 더 투명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메신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잠깐,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텔레그램은 채널 기능으로 방송 플랫폼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위챗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제, 쇼핑, 뉴스 등 모든 게 다 되는 슈퍼 앱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카카오의 변화도 어느 정도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변화하느냐잖아요.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갑자기 확 바꿨느냐의 차이. 솔직히 좋은 점도 있긴 해요. 비판만 하는 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좋은 점들도 인정해야죠. 메신저 기능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메시지 시정, 채팅방 폴더링, 안 읽음 정리 이런 거는 진짜 필요했던 기능들이에요. 이런 거는 일찍 넣어줬어도 됐는데 왜 이제서야 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AI 기능도 잘만 쓰면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업무용으로는 정말 도움 될 것 같아요. 회의 내용 요약이나 번역 기능 같은 건 진짜 혁신적이죠.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정확도 같은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배려? 10대, 20대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 SNS 플랫폼을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카톡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편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한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능들의 장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카톡 초기에도 문자 대신 이걸 왜 써?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만약 불편함이 계속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도 바보는 아니니까 사용자들의 불만이 너무 크면 일부 기능을 조정하거나 선택권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겠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변화 자체에는 나쁜 건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 니즈가 바뀌면 서비스도 당연히 진화해야죠. 하지만 변화하는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15년 동안 쌓인 유저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는 건 좀 무리죠 아닐까요? 그리고 서울측한 질문 하나. 만약 카톡이 정말 불편해진다면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카톡은 카톡이라서 참고 쓸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들려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라도 환영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